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80세 박종철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40년간 키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더니 결국 아버지인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시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죠.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딸 민정이까지 세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이 있던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땅값이 몇십 배로 뛰었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명절에나 안부 인사 정도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 이 좋은 기회에 사업을 확장해 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작은아들 민호는 아버지, 저희 집 전세금이 부족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딸 민정이도 아버지,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요청하는 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큰아들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몇 억씩 가져갔고, 작은아들은 집을 사겠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아들이 사업 투자한다던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작은아들도 집을 산다더니 주식과 코인 투자에 돈을 쓰고 있었고, 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백을 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모두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어서요. 나중에 갈게요 라고 했고, 작은아들은 형이 가면 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예 병원비는 아버지가 충분히 내실 수 있잖아요. 굳이 제가 가야 하나요? 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며 밤새 병원에서 지샜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작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던 자식들이 할머니가 회복되자마자 다시 나타나서 아버지, 병원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며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조금씩 자식들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형,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받을 유산 생각하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우리 계획도 다 틀어지고. 게다가 병원비로 돈을 너무 많이 쓰시잖아. 맞아. 차라리 우리가 미리 재산을 나눠받는 게 어떨까?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가 또 한 번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며 요양원도 알아보고 간병인도 구했어요. 하지만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못마땅했나 봅니다. 아버지, 엄마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할아버지의 78번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재산 관리도 힘드실 텐데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라고 제안한 거예요. 듣기 좋게 포장했지만 결국 재산을 미리 넘겨달라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아직 내가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압박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돈을 쓰시면 나중에 저희가 받을 게 없어져요. 맞아요, 아버지. 엄마 병원비, 간병비로 벌써 얼마나 나갔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차라리 엄마는 요양원에 보내시고 아버지도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과 할머니는 이제 재산을 축내는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후 아이들을 불러놓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투자에 실패해서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 이제 집 한 채와 적은 예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재산이 그대로 있었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 실패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나요? 라고 화를 냈고, 작은아들은 진짜 짜증나네. 그럼 제가 계획했던 일들은 다 물거품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더 심했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 용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는데 라고 따졌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정말 돈을 주는 ATM 기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이렇게 차갑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우연히 자식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렸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모실 이유가 없잖아. 맞아. 솔직히 지금까지는 유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랑 엄마를 계속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40년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아들이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각자 생활이 바빠져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재산을 잃으신 상황에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아버지는 이제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아서 사세요. 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돈도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까지 모실 여유가 없어요. 결국 자식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니까 좀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나가기를 바라는 거였죠. 명목상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정작 새로운 거처를 알아봐 주거나 이사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집을 떠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치매가 진행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지만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게 힘들어 하셨어요. 자식들은 이사하는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알던 동네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사셨던 그 땅 기억하세요? 그 땅이 이번에 추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보상금이 또 나올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전에 재산을 정리할 때 작은 땅 몇 개는 그냥 놔뒀었거든요. 크지도 않고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 땅들이 이번 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거였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계산해보니 보상금만으로도 수십억 원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재산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다시 달려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대신 정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먼저 할머니를 위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렸어요. 개인 간병인도 고용하고 좋은 요양병원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자신도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또한 할아버지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들, 교회 친구들,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던 조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의 재산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조카 민철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자신의 친부모도 잘 모시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도 삼촌, 제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이런 조카와 몇몇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만 진실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실제로는 재산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카 민철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삼촌, 그럼 형님들은 아직 모르세요? 응, 아직 말하지 않았어.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삼촌, 그래도 가족인데. 민철아, 가족이라는 게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조카도 깊이 공감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친자식들은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연락도 끊고 외면했지만 조카와 몇몇 지인들은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의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큰아들 민수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안부도 못 이어주고 죄송했습니다. 사실 너무 바빠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야, 갑자기 왜 왔냐? 아, 그냥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작은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런데 아버지, 혹시 땅 보상금 이야기 들으셨어요? 딸 민정이도 나타나서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재산 상황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재산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달랐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어려웠어서. 어려우면 부모를 버려도 되는 거냐?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추궁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보상금이 정말 나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관심사는 돈이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때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맞다.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줄 거니까. 자식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가 친자식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줘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카 민철이와 몇몇 지인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들은 할아버지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걱정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를 아껴줬다. 그러니까 내 재산도 이 사람들과 나누겠다. 친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친자식이잖아요. 친자식이면 뭐하냐? 부모가 어려울 때 외면하고 버린 자식이 무슨 자격으로 유산을 바라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 자식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식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엄숙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모시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부모로서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걸 증명해라. 그럼 그때 재산 분배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자식들은 당장 네, 아버지, 정말 잘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왔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 받으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제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 왔어요. 라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딸도 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애들이 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쉽게 속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왔던 아이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아이들이 아파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핑계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실망한 건 아이들이 할머니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에게는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치매가 있는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아버지, 할머니는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굳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할머니가 또 한 번 응급실에 실려간 날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급하게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시다. 빨리 와달라.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갈게요. 형이 가시면 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아이들 봐야 해서. 아버지가 계시면 되잖아요. 굳이 저희가 다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이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재산 때문에 잠깐 친절한 척할 뿐, 정작 어려운 순간에는 여전히 외면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했지만 할아버지는 깊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는 인연을 끊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을 조카 민철이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몇몇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친자식들에게는 각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뒀습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받을 수 없게 한 거죠. 유언장을 작성한 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1년의 기회를 줬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구나.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실 때도 오지 않았잖아. 아버지,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 부모가 응급실에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가 있냐?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제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유산을 기대하지 마라. 나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거다. 자식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요.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늦었다. 너희들은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매번 똑같았잖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친자식들은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라.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나를 버렸잖아. 그런 너희들이 다시 재산이 생기자마자 돌아온 거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79세가 되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안정되었고요. 조카 민철이는 정말 효자가 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친부모처럼 모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정말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법적으로 자식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조카 민철이를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도 민철이가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모든 재산도 민철이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친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법정까지 갔지만 할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번복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재 8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고요. 양아들이 된 민철이는 정말 효자가 되어서 두 분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비록 친자식들에게는 상처를 받았지만 진짜 가족을 만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장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모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박종철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현재 양아들 민철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